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제는 충무공 이순신 탄신 479주년이었습니다. 여수에는 곳곳에 이순신 장군의 숨결과 유적이 남겨져 있지만 여전히 발굴되지 못한 역사적 사실이 많은데요. 이런 사실들을 재발굴하고 새롭게 조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최황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흥국사, 나라의 흥성을 바랐던 이 사찰의 승려들은 조선시대 충무공 이순신을 도와 수군으로 활약했습니다. 이른바 의승수군들은 당시 왜구의 침입에 맞서 싸웠고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수백 년이 흐른 오늘 이들의 혼이 서린 유적지는 사실상 방치돼 있습니다. 의승수군 유물을 보관하는 전시관은 설계상의 문제로 내부 습기가 차 이렇게 3년간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전사한 승병들의 위패와 유해가 모셔졌던 이곳 청운총은 제사터 일부만 남았고 모두 폐허가 됐습니다. 마지막 전라 좌수사 이봉원이 이순신 장군이 세운 누각을 재건했다는 비석도 덩그러니 누워 있습니다. 임난 때 전사도 하고 그 흔적들이 다 있었는데 지금 현재 여수 국가산단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흔적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4월 28일 이순신 장군의 탄신일을 맞아 관련 역사를 재정립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종섭 전남도의원은 이순신 장군의 수군인 의승수군의 유적지와 유물을 복원하고 후대 계승을 위한 추모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임진왜란 때부터 해상 재산권을 장악했던 곳이 이 흥국사 우승수군이거든요. 문화적, 역사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빨리 복원이 되도록.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강문성 전남도의원은 최초의 삼도수군 통제형의 본영은 여수라면서 이를 자처한 통영을 상대로 이제라도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통영에서는 한산도를 최초 삼도수군 통제형이라고 명명하고 홍보하고 있어 이에 따른 전남 더욱 강력한 대응을 촉구합니다. 이순신 장군 탄신이 올해로 479주년을 맞은 가운데 구국과 호국의 심장 여수가 관련 유적지 복원과 역사적 사실에 대한 연구에 더욱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이 전남도가 신설의과대학 관련 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를 따져 물었습니다. 노관규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전남도가 이미 신설의과대학과 관련해 16개 지표를 중심으로 한 서남권 중심의 용역 결과를 가지고 있는데도 결과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익명의 도의원 발언을 언급하면서 여러 정황상 순천대가 아닌 것 같다고 들었다며 전남도 행정의 공정성에 대해 강한 불신을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한편 최영주 전남도 의대 유치 설립 추진단장은 전남도 의회 업무 보고 자리에서 민감한 시점에 용역 결과를 공개할 경우 발생하게 될 파장을 우려해 비공개했으며 현재 공개 여부에 대한 유권 해석을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시의회가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앞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수시 지역 정가에서는 오는 6월 말로 예정된 여수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 절차를 앞두고 지역구별 26명 의원들의 분포가 여수시 갑 선거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후반기에도 여수시 갑 선거구 소속 의원들이 의장직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수시 의원들의 정당별 분포도 더불어민주당 22명에 무소속 4명인데 여수시 을 선거구 무소속 시의원 2명이 복당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후반기 의장단 구성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도와 해남군이 솔라시도 기업도시와 화원산단을 첨단 전략산업기회발전특구로 신청하고 유치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해상풍력을 기반으로 한 재생에너지와 데이터센터 중심의 성장 전략이 전남 서남권의 미래 먹거리로 육성될 전망입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이전투자기업이 신청한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세제와 재정지원 규제특례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남에서는 3개 지구 6개 산업 433만 제곱미터를 신청했고 이 중 해남군은 솔라시도 데이터센터 66만 제곱미터, 화원산단 해상풍력 20만 제곱미터가 대상입니다.
솔라시도 기업도시에는 아리백 산단과 태양광 집적화 단지를 조성해 세계적인 데이터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또 화원 산단은 서남의 해상풍력 배후 단지로 4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이 체결되는 등 서남권의 성장 동력으로 작동할 전망입니다. 저희의 간척지가 약 2,200만 평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간척지를 토지 권원인 농림부와 잘 협의하고 또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이득을 공유하는 그런 방식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기회발전 특구의 핵심이자 아리백 산단의 기반이 될 집적화 단지 조성 사업은 민관협의체가 구성돼 운영 중입니다. 발전 수익 배분과 영농형 태양광 도입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도 주민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뭔가 대책을 세운 다음에 진행되고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회발전 특구 최종 지정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오는 6월 확정될 예정입니다. 해남군은 주민과 기업 간 소통을 강화하면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서남권 성장 동력이 될 기회발전 특구 지정에 총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순천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가 새롭게 개소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순천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는 원도심 중앙시장길 내에 2층 동아리실과 소회의실, 교육장 등을 갖추고 지역의 공익활동 주체들 간의 연계를 지원하고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해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시는 이번에 새롭게 개소한 지원센터가 시민들이 다양한 공익활동을 펼쳐나감으로써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새로운 허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호남의 대표적인 상권이라 불렸던 광주 충장로가 오랜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몇 년 전부터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옛 가든백화점 자리의 건물을 핫플레이스 장소로 탈바꿈하는 계획과 함께 팝업 스토어 등을 유치해 충장로 상권을 부활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 충장로에 위치한 한 옷가게입니다. 한 곳에서 20년 가까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매출이 잘 나오던 때와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충성 고객층이 있어 그나마 버틸만 하지만 최근 2, 3년 매출이 20-30% 줄었습니다. 유동인구도 많이 없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매장에 유입되는 고객들이 별로 없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다이렉트 매출로 이어져서. 충장로 상권 침체 이야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한때 호남 최대 상권이라고 불렸던 충장로는 현재는 이렇게 임대문이라는 안내문이 붙어있는 매장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시민들이 충장로를 찾지 않고 임대료도 다른 지역보다 비싸 상인들이 개업을 피하고 있는 겁니다. 용영동이라든가 이제 상무지구라든가 참단 등등 이제 여러 곳에 이제 분포됐기 때문에 옛날에는 충장로에 다 모여 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를 다니는 상황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지난해 4분기 충장로와 금남로 상권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8%로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았고 광주 평균보다도 1.5배 이상 높았습니다. 실패를 모르고 매장을 늘려가던 스타벅스마저도 지난 2022년 10년 만에 충장로점을 철수해 충장로 상권의 현재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50평 점포 기준으로 해서 최하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월세가 형성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고객은 안 오는데 임대료 부담이 너무 심하니까 우리 상인들의 굉장히 절규가 심했죠. 침체된 충장로 상권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군불대기가 한창입니다. 첨단 시리단길을 성공시킨 상업시설 전문개발사가 충장로를 대표하는 옛 와이즈파크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있고 대표적인 뷰티 브랜드인 올리브영도 입점을 위해 내부 수리 중입니다.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팝업 스토어와 인기 브랜드 매장도 충장로 곳곳에 입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2022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충장 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다채로운 축제와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 충장로를 찾는 인구를 늘려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 충장로 하면은 호남 제1의 상권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도 그 제2의 부흥을 위한 그런 취지로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신규 점포 입점과 리모델링 공사가
낙후된 충장로 상권을 살려 재도약을 이끌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44주기를 앞두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5월 일기가 공개됩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은 오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5월 18일 일요일 맑음 기획전을 선보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5월 일기가 집중 조명됩니다. 5월 일기는 80년 5.18 당시 열흘간의 항쟁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시민들이 작성한 개인 기록물인데 국가폭력을 겪은 평범한 시민들의 분노와 불안을 진솔하게 담고 있습니다. 법원이 지난 2018년 태풍에 의한 광양 비닐하우스 침수 피해와 관련해 농어촌 공사 측의 일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광주고법 민사 1부는 광양시 진월면 농민 24명이 2018년 태풍 콩네의 영향으로 내린 폭우로 비닐하우스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자 주변 배수장 관리 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농어촌공사의 일부 책임을 일부 인정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한편 1심 법원은 농민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농어촌공사의 20% 책임을 인정해 원고 14명에게 3,8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구흥군 지역의 농어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대거 농어촌 현장에 투입됩니다. 구흥군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최근 라오스 외국인 계절 근로자 29명이 입국해 지역의 농어촌 현장에 투입되는 등 올해 상반기 동안 농업 분야 326명, 어업 분야 152명 등 478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흥군은 앞으로도 필리핀, 라오스는 물론 몽골,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다양한 국가들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을 농어촌 현장으로 공급해 일손 부족 해소에 나설 방침입니다. 광양시가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합니다. 광양시는 농어촌이 보유하고 있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 조성을 위한 농어민 공익수당을 오늘부터 60만 원 상당의 광양사랑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 2월 23일까지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받아 엄격한 심사 과정을 통해 최종 8,400여 명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순천시 주안면 일대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이 주민 주도로 새롭게 수립됩니다. 순천시 주안면 발전추진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농식품정책학회에 의뢰해 면 지역의 핵심 산업인 농업의 유지 발전과 지역자원 활용 관광 사업의 중장기 목표 설정, 소득 증대와 지역개발 촉진 등 주안면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주도의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